선생님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다시 갑니다. 다시 갑시다. 다시 갑시다. 자, 틀어짐으로 인해 통증이 생기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렬을 먼저 맞추라는데 자세 교정할 때 뼈의 위치를 바꿔야 한다는데 맞는 걸까요? 자, 요거는 찬반으로 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 이런 관점 아닙니다. 자, 근데 보세요. 정렬을 맞춘다. 맞춘다. 이게 뭐냐면 결국 무슨 말이에요? 구조를 맞춘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방향이 나뉩니다. 뼈를 맞춘다. 이걸로 가는 건데, 뼈를 어떻게 맞출래? 그럼 이게 두 개가 나뉘죠. 뼈를 뼈로 맞출래. 이건 뭐겠어요? 수동적으로 하는 거죠. 피트니스 분야 아닙니다. 카이로프락터 하는 거죠. 카이로프락터 두두둑 두두둑 막 빡빡. 뼈 자체를 움직이는 거. 이거는 사실 우리 분야가 아니고 전문 분야죠. 뼈 자체를 맞추는 거고. 근육으로 맞출래. 이건 뭐겠어요? 제가 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움직임을 맞추는 거지. 근데 이거는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왜냐? 자, 1번만 맞췄다 할게요. 수동적으로 뼈만 맞췄다 칠게요. 진짜 맞춰졌어.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유지가 되겠어, 안 되겠어? 왜 안, 유지가 안 되지? 왜 안 되겠어요? 왜, 그럼 요거는 다시 거꾸로 갑시다. 정렬을 맞춘다 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왜 정렬이 무너졌어? 틀어졌을까? 왜 뼈가 틀어졌을까? 가만히 있는 뼈가 왜 틀어져야? 근육이 뭐가 불균형으로 틀어진 건 맞죠? 왜냐 뼈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 이제 뭐 길이가 짧아졌든 뭐 늘어났든 약해졌든 근육의 불균형으로 틀어졌기 때문에 뼈가 틀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뼈의 불균형의 원인은 근육의 불균형이란 말이야. 요건 이해가죠? 그러면은 보세요. 어쨌든 근육의 불균형까지 잡혀야 뼈가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근데 수동적으로 뼈만 맞추고 근육 불균형을 안 맞춰 무조건 돌아옵니다. 그럼 보세요. 2번만 그럼 이 보기는 세 가지죠. 근육만 맞춘 경우. 요거 저는 근육만 맞추죠. 저는 근육을 고치는 사람이니까. 근육 맞췄을 경우에 어 일단은 통증은 요것도 얘기했네. 구조가 완전하게 안 맞아도 기능만 다 맞아도 통증은 사라집니다. 통증은 좋아집니다. 요거는 제가 뭐 수도 없이 케이스로 증명했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구조가 왜 다 안 맞아도 되냐면 구조가 완전히 틀어진 경우는 근육을 맞췄다 해서 바로 또르륵 안 돌아갑니다. 그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쉽게 말해서 익상견갑이 있다 칠게요. 그럼 일단은 여러 가지가 풀렸지만 직접적으로는 전거근이잖아요. 그럼 전거근의 기능을 정상화시켰잖아. 근데 날개뼈가 바로 안 들어간다고. 왜냐? 오랜 시간 풀렸기 때문에 정거근을 정상화시키고 계속 정거근 운동으로 계속 당겨줘야 되잖아. 이게 치아 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아 교정 잡아 당긴다고 바로 들어와요? 치아 교정 몇 년 걸려요. 막 3년, 4년 걸리잖아. 왜냐? 그 방향으로 교정되는 방향으로 힘을 잡아도 그게 제자리로 가는데 천천히 간단 말이야. 근데 결국 좋아지잖아요. 이런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러면 제일 좋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수동적으로 뼈를 일단 맞춰. 그러면 딱딱 맞추니까 근육에 힘이 좋겠지. 그 다음에 근육을 맞춰. 이게 제일 좋겠지. 근데 이렇게 안 하죠. 왜? 뼈를 맞추는 사람은 뼈만 맞추거든. 근육을 맞추는 사람은 근육만 맞추거든. 이 두 가지의 스킬을 대부분 아예 다른 접근법으로 간단 말이야. 왜냐하면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은 끝까지 수동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뼈하고 근육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뼈 쪽 제가 근육으로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뼈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체형 교정에 가까워서 솔직히 말해서 틀어진 뼈를 잡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이제 재활이니까 제가 하는 거는 통증입니다. 병원에서 치료 못하는 통증은요 뼈 안 맞춰도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뼈를 맞추는 그거에 대한 거는 부족한데 아직 그쪽으로 안 간 게 그거 안 해도 일단 통증은 다 돼요. 그래서 제가 굳이 안 가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저거를 좀 그 뼈를 맞추는 그런 수기요법이죠.
그것도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배울 예정이지만 어쨌든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교정 자체는 근육이 더 중요하다. 왜? 근육이 원인이니까. 뼈를 맞출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지금 선생님들이 물리치료 선생님들은 이런 테크닉을 할 수 있으면 해도 되겠죠. 당연히 그 분야니까 물리치료 분야니까. 근데 내가 트레이너다. 뭐 필라테스 강사다. 요가 강사다. 뼈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겉핥기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 잘하는 것만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해주시는 구독자 컨설팅 영상을 보고 제 견갑골 상태를 체크해봤습니다. 팔을 옆으로 귀에 붙이는 동작인데, 영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상을 느끼지 못했지만, 영상을 보니 오른쪽 견갑골에 왼쪽보다 뚜렷한 그림자가 보이고 뜨는 거죠. 오른쪽 어깨 주름도 확실히 띠냈습니다. 이게 뭐야? 견갑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신 전공 풀고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매일 따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 뚜렷한 결과는 없는데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걸까요? 자, 두 개 다 할 수 있는데 일단 일주일 가지고 안 됩니다. 진짜 뭐 1대1로 완전 따닥따닥따닥 잡아주면 바로 잡히는데 뭐 혼자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잘 안 돼요. 왜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고장 났잖아. 이미 고장 났으니까 당연히 동작이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통증이 있으면 하시면 안 되고 통증이 없으면은 한 달 하세요. 한 달 정도 하고 체크하세요. 그리고 그 점검만 보지 마시고요. 뭐 근데 제가 봤을 때 평소 이상을 느끼지 못할 정도면 그렇게 안심하신 것 같거든요. 통증만 한 달 보고 어깨 재활 루틴에 제가 장요근하고 복직근 이완하는 거 있거든요. 요거까지 이완하고 같이 해보세요. 한 달 정도는 경과를 보시는 것이 좋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오른쪽 어깨가 왼쪽에 비해 올라가고 왼쪽 중둔근 안쪽 통증이 동시에 존재하다가 얼마 전 발목을 다시 다친 이후로는 오른쪽 고관절 찝힘까지 생겼습니다. 어떤 근육부터 문제가 있는지 봐야 할까요? 기존에는 왼쪽 발목 인대팔과 허리 디스크 경험이 있습니다. 자, 요건 제가 이제 이미 저의 그 노하우를 다 알려드렸죠. 순서를 미리 딱 말씀드릴게요. 고관절 골반 잡습니다. 고관절 골반 어떤 순서로 잡는다? 누워서, 서서 두 다리, 서서 한 다리. 그 다음에 견갑골 잡고, 상완골, 어깨뼈 잡고, 요 순서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고장난 거는 무조건 요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4번, 레그 컬 이완과 수축 동작할 때 습관적으로 발목을 안쪽으로 감으면서 배축 굴곡을 하는 경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통제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목의 중립 상태로 당겨야 된다는 걸 인지를 시켜도 안 되는 경우입니다. 당연하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런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불균형은 의식적으로 절대 조절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 될 것 같았으면 이미 그렇게 안 일어났겠지. 근데 지금 레그 컬이니까 뭐야? 무릎을 굴곡 신전하는데 발목이 갑자기 생뚱맞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딱 요 상황만 편하게 생각하세요. 무릎 굴곡 신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힘이 과하게 들어가는 거. 이게 뭐예요? 보상작용 제가 전부 다 보상작용 말씀드렸잖아요. 보상작용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거를 핀트를 잘못 맞추면은 야, 이게 발목의 안쪽으로 배축 굴곡 하면서 막 발목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삽질 가는 거야. 와, 이것도 안 되죠. 막 미궁 속에 헤맵니다.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뭐다? 무릎의 굴곡 신전이니까 지금 햄스트링이 뭔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햄스트링의 기능 문제로 아니, 물론 무릎 굴곡 신전의 문제로 보고, 그 다음에 햄스트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햄스트링의 문제라고 해서, 햄스트링 아픈가? 마사지, 이게 아니죠. 제가 말하는 기능적인 거는 수축 이완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어쨌든 햄스트링의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혹은 부착부든 뭔가 햄스트링 쪽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안 돼서 발목으로 대신 힘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걸 체크하셔야 되고 뭐 여기서 유출을 한다면은 지금 발목을 안쪽으로 감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안쪽으로 가는 거니까 힘을 안쪽으로 쓰고 있어요.
내외전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무릎의 굴곡 신전을 넘어서 고관절 회전 문제도 있을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는 이제 내외전으로 가정을 볼 수가 있겠죠. 뭔가 그 레그컬을 당길 때 약간 안쪽으로 회전하면서 당기려고 하니까 내전의 방향일 수도 있고요. 내외전의 방향일 수도 있어요. 요건 체크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안쪽으로 힘을 잘 못 쓰니까 그거를 발목으로 끌어당기면서 그런 동작이 나왔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전거근 활성화 운동 과정에서 질문 드립니다. 전거근 활성화 운동을 할 때 땅을 손바닥으로 밀거나 앞으로 손을 뻗는 동작 모두 어쩔 수 없이 몸이 약간 둥근 형태로 되는데 그렇다면 숄더 패킹을 해야 되는 운동은 오히려 뭐 반대로 날개뼈를 고정시키는 동작인데 이때도 전거근을 활성화되는 건지 전거근 활성화 동작과 숄더 패킹 동작에서 전거근 쓰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이게를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근육이 쓰임을 뭘로 보냐면 무조건 근육이 수축되는 걸로만 봅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질문하고 방향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같은 뉘앙스에서 넓게 보면은 예를 들면은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이두입니다, 이두. 자, 이두 중량 걸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러면 이제 이두 수축했죠. 이두 폈어. 그럼 이두 안 써요? 쓰잖아. 수축 기한 다 이두 쓰잖아. 우리가 이두 운동할 때 단축선 수축, 신장성 수축 하잖아요. 이것도 이두 쓰는 거고 이것도 이두 쓴단 말이야. 모든 구간에서 이두를 쓴단 말이야. 내가 이두를 타겟을 해서 움직이면은 전거근도 마찬가지예요. 전거근도 전거근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마찬가지인데 일단 질문하신 거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은 전거근 활성화하는 운동 전거근 활성화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거근을 잘 못 쓰는 사람이 전거근을 잘 쓰려고 활성화 시키려고 전거근 운동을 하잖아. 그러면은 전거근을 잘 못 쓰는 사람이 전거근을 잘 쓰게 하려면은 이완을 많이 보내는 게 쉬워요. 수축을 많이 하는 게 쉬워요. 이두근을 느끼고 싶어. 이두근 자극 잘 안 와요 하는 사람들한테 사람이 있다 칠게요. 그러면 이두를 쓰는 느낌을 찾게 하고 싶으면은 수축으로 이두근 느낌 찾는 게 쉬워요. 이렇게 쭉 펴서 이두에 힘 주세요 하는 게 편해요. 수축이 편하잖아. 수축할 때 인지가 더 잘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거근 활성화할 때 앞으로 미는 이유는 그 동작을 해야만 그 동작에서만 전거근이 쓰인다는 게 아니라 전거근이 잘 안 쓰이니까 그나마 전거근을 깨울 수 있는 수축 방향으로 하려고 전인을 최대한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숄더 패킹은 전거근을 쓰는 메인 동작이 아니죠. 전거근 타겟이 아니잖아. 오히려 미는 동작에서 중량을 잘 받아야 되니까 숄더 패킹을 해야 되니까 숄더 패킹을 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도 전거근은 쓰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속근육은요, 전거근 뭐 장유 이런 애들은 그냥 기본값으로 다 쓰입니다. 근데 잘 안 쓰고 못 쓰니까 깨우려고 굳이 그런 전거근 활성화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에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 어깨 운동할 때, 특히 이제 OHP 이런 거 할 때, 요런 거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막 외회전 시켜가지고 얘를 앞으로 보내서 뭐 전극을 쓰이게 한다. 아닙니다. 이든 그냥 전극은 무조건 쓰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이 아까처럼 전극은 운동할 때 견갑을 밀었지. 밀어서 전인시켰으니까 전인을 해야만 전극은이 쓰일 거야 하면서 억지로 민다니까. 전거근은 위든 아래든 후인이든 전인이든 그냥 무조건 쓰이는 애야. 이거를 핀트를 못 맞추니까 자꾸 중량 치는데 무슨 전거근으로 중량 받을 것처럼 막 밀어내가지고 막 이란단 말이야. 아닙니다. 이든 아니든 무조건 모든 동작에서 전거근이 쓰여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 자, 6번 질문 보겠습니다. 왼쪽 어깨만 앞쪽이 뚜둑 소리 나고 저리고 벤치할 때 견갑이 뜨는 거는 어디부터 접근해야 될까요? 자, 요거 뭐, 견갑부터 보세요. 견갑부터 보시고, 견갑 상황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고관절 골반 보세요. 자, 그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반월판 봉합수술, 이 무릎 연골입니다. 고3입니다. 젊어서 그런지 회복 속도가 빠르다 생각해서 맨몸 재활만 조금씩 하다 농구 축구에 복귀했는데 무릎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보니 물이 차서 무릎 뺐습니다. 유연성 평발에 아킬레스 건염 족저근막염을 가지고 있고 발목도 불안정하고 고관절 뚝뚝 소리가 납니다. 달리기나 축구를 하면 전경골근이 과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재활 운동을 어디부터 어떤 운동을 병행하면 좋을까? 자, 제가 근데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유연성 평발에 고3이잖아요. 유연성 평발에 아킬레스 건염에 족저근막염이 있고 발목도 불안정하고 고관절 뚝뚝 소리가 나는데 어딜 봐서 회복 속도가 빨라서 축구 농구에 복귀할 생각을 했어? 왜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고3이면은 아직 10대인데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회복 속도가 빨라서 복귀를 했는지 이게 안 돼, 안 돼. 지금 자, 무릎 연골이 파열이 돼서 이 지경이 된 게 아니고 저 지경이 돼서 이 고관절 이미 다 갔잖아. 고관절, 골반, 뭐 평발, 아킬레스 건염, 족저 근막이면 발목으로 지금 모든 보상작용 과상 다 쏠렸잖아. 그럼 이거 완전히 갔다고. 그냥 고관절이 그냥 덜렁덜렁 거린다고. 이 정도면요. 걷는 것도 안 됩니다. 걷는 것도 안 되는데 축구 농구를 한다는 거는 이제 내 다리를 다 부숴보겠다. 한번 다 부숴가지고 이번에는 연골뿐만 아니라 십자인대도 한번 부숴보자. 이거예요. 하지 마, 하지 마. 이 어리고 창창한데 이미 다 망가졌는데 어디서부터 어떤 운동이냐면 일단은 딱 잘라 말해. 운동하지 마세요. 운동 못 합니다. 지금 환자야, 환자. 그냥 환자가 아니고 중증 환자입니다. 중증 환자야. 이거 고관절부터 다 풀렸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잡아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재활하는데 별로 없어요. 이 정도 수준이 재활할 수 있는데 별로 없어요. 이거는요, 제 유튜브에서 아킬레스 건염 10년 재활 케이스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거 보고 따라 못 할 건데, 그거 보고, 아, 요 정도로 다 잡아야 되는구나. 이 정도로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랑 비슷하게 재활하는 데가 있으면 재활하세요. 운동하면 안 됩니다. 축구, 농구 하면 안 돼. 달리기도 하면 안 돼. 알겠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자, 8번 보겠습니다. 왼쪽 어깨 슬랩 1기. MRI상으로 심하지 않은 정도라고 병원에서 얘기했습니다. 가동 범위는 어느 정도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운전할 때나 컴퓨터 할 때 왼손으로 물건 들 때 아프고, 푸시업 프로 할 때 통증이 있는데 어떤 걸 봐야 하나요? 운동으로 복귀 가능할까요?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요거 제가 말한 거 두 가지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한 거 뭐예요? 가동성하고 안정성 구분해라 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구조와 기능입니다. 자, 1번 뭐냐? 가동성 안정성이 뭐냐면 가동범위 나오는 거랑 힘을 주는 거랑 별개란 말이야. 완전 다른 거라고. 어깨가 잘 유연한 거랑 힘쓰는 거랑 별개잖아. 다리 찢는 거랑 스쿼트 치는 거랑 별개잖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동성은 괜찮지만 안정성이 이제 개판인 거야. 그러니까 근육이 다 풀린 거야. 나사가 풀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할 컴퓨터 할 때도 아픈 정도인데 운동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이 상태라면 더 망가지지. 애초에 이 슬랩 자체도 안정성 문제 때문에 관절이 중심에서 안 잡혀 있어서 이 지경이 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막 스트레칭하고 막 마사지하고 이러면은 완전 삔때 다 놓칩니다. 각각의 근육을 정확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요걸 먼저 아셔야 되고 지금 보세요. 병원에서 MRI 찍었잖아요. MRI에서 뭘 발견했어요? 슬랩을 발견했죠. 슬랩은 어깨 견갑골의 관절면이라고 생각하시면 관절면에 쉽게 말해서 흠집이 난 거야. 이거 뭐예요? 제가 아까 문고리 얘기했죠. 문에서 흠집이 발견된 거야. 근데 흠집이 별로 안 나. 아직은 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딱히 흠집을 뭐 자르거나 뭐 페인트 칠하거나 이렇게 수술하거나 할 정도는 아니지. 하지만 뭐예요? 지금 문이 덜렁거리죠. 어깨가 덜렁덜렁. 문짝이 덜렁덜렁. 그럼 뭐 해야겠어요?
문짝을 제대로 끼워가지고 잘 움직이게 만들어야겠죠. 어깨를 딱 끼워서 어깨를 제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깨 말하는 건 제가 말하는 견갑 포함입니다. 어깨 주변 근육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기능입니다, 기능. 흠집을 정상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거를 고치고 하면 운동 복귀는 충분히 가능하고 근데 여기서 막 푸시업 풀업 하고 막 재활 운동 한다시고 막 무리하게 나가면 이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치료한 제가 올린 이런 거 올린 어깨 치료 케이스가 한 50개는 안 될까 싶은데 제 모든 케이스가 다 이런 케이스니까 아무거나 다 보세요. 전부 다 요걸로 갑니다. 요걸로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동 범위도 나오고 슬랩도 별로 안 심하니까 근육만 잡으면 금방 좋아집니다. 근데 이거를 가동성, 안정성이랑 구조 기능을 잘 봐야 됩니다. 구조 보고 가동성 보는 순간 이제 재활 하나도 안 되고 더 망가집니다. 안정성, 기능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9번 케이스 한번 볼까요? 9번. 자, 만세하고 있으면은 오른쪽 어깨 팔이 힘이 쭉 빠지고 저립니다. 이거 뭐야? 신경이 눌린 거죠. 신경이 눌린 거예요. 그리고 왼쪽 하부 승모근 쪽 날개뼈 부분이 저립니다. 여기도 저리죠. 신경통. 시티드 로우 동작 시 어깨에서 뼈가 툭툭 걸립니다. 이거는 뭔가 뼈가 제자리에 안 맞는 거. 날개뼈만 정상하면 괜찮을까요? 자, 일단은 날개뼈만 정상하면 괜찮을까요로는 몰라. 왜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날개뼈만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날개뼈랑 고관절, 뭐 어깨뼈 이런 게 다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건 몰라요. 해봐야 합니다. 근데 신경통까지 갈 수준이면은 날개뼈만 문제가 아닐 확률이 훨씬 높죠. 왜냐? 고장이 일단 많이 난 거니까.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다 정상화를 시켜야 될 거고 이 정상화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능의 정상화고 근육이 정상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병원 가서 저 팔이 저려요 하면은 99.9%뭐 보겠어요? 목 디스크 봅니다. 목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선생님이 팔 저린 거는 만세하고 있을 때 저린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흉곽 출구 쪽이나 막 사각근 어쨌든 요쪽에서 눌릴 확률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진단에 대해서 비판을 하냐면 만약에 목도 보고 날개뼈도 보고 어깨뼈도 보고 골반도 싹 다 보고 다 봤는데 목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그나마 그나마 이 진단이 합리성이 있지만 병원에서 뭐 합니까? 애초에 목밖에 안 봅니다. 애초에 목만 보고 목 얘기하니까 이게 진단의 정확도가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도 핀트 잘못 맞추면은 흉곽 출구에서 지금 그 쇄골이나 뭐 소흉근 이쪽에서 눌린다 칠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어느 신경이 눌리고 있는가를 아는 게 재활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어느 신경 눌리고 있는지 몰라도 뭐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문짝 제대로 끼우면 끝이라 했죠. 제대로 움직이게 만들면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안 찾아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신경 공부를 굳이 먼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적어도 제대로 움직이게 만들 줄 알고 난 다음에 뭐 신경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쌓아야지 제대로 움직이게 이것도 모르면서 신경 외우고 막 하면 뭐 하냐고. 몰라도 됩니다. 신경 어디가 고장 났는지 상관이 없어요. 다 제대로만 끼우면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10번이네요. 자, 서서 머리 숙여 머리 감기를 못합니다. 허리와 천골 쪽으로 통증이 옵니다. 이게 뭐야? 머리 숙여 머리 감기 무조건 뭐다? 힙힌지. 고관절을 제대로 못 잡는 거야. 1년이 다 돼갖고 있고 다른 운동은 다 잘합니다. 몸통 로테이션 시 오른쪽 회전할 때 오른쪽 PSIS에서 걸린 느낌이 있다. 이거는 무조건 힙힌지 안 되는 거죠. 힙힌지가 안 되는 걸 넓게 해석하면 뭐야? 골반 움직임이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몸통을 로테이션 하는데도
골반에서 걸리는 느낌이 나잖아. 애초에 골반 움직임에서 고장이 나니까 지금 보상장이 어디로 가냐면은 허리로 가는 거예요, 허리로. 허리를 과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힙힌지가 잘 나와야 되고 골반 움직임이 잘 나와야 되는 거고 이게 움직임이고 이게 움직임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 근육들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장요근. 아, 이거 움직임 한 번 더 해석해. 결국 골반 전방 경사에 문제가 있는 거야. 골반 경사 움직임 제대로 못하니까 허리 쪽으로 천골 쪽으로 뭔가 움직임이 고장을 난 거고 골반 전방 경사가 제대로 되려면은 뭐가 다 돼야 됩니까? 장요근, 뭐 하복부, 요런 게 다 정상 작동돼야 되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한 보상 작용이 여러 군데로 다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코어도 다 풀려 있을 거고. 그리고 로테이션에서의 좌우의 불균형도 있다는 것도 보세요.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골반 전방 경사는요. 엄연히 말하면은 양쪽 고관절에서의 전방 경사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잘 안 되고 한쪽은 잘 되고 이러니까 좌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 경사를 제대로 한다는 그 의미 안에 좌우에 대한 불균형을 다 똑같이 맞추는 거의 의미도 같이 있어요. 분명히 한쪽이 더 망가졌을 거야. 근데 1년 정도 될 정도고 서서 머리 감기를 못할 정도면은 당연히 고관절 기능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관절 골반에 대한 정상화 이것도 그러니까 정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얘 두 개 정상적으로 움직이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게 통증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게 L1이든 L2든 L3이든 L3든 L4든 L5든 의미가 없다니까. 알아서 할 게 없어요. 그거 알면은 거기도 주사 놓겠지. 어디가 걸리든지 간에 난 정상적으로 맞추기만 하면 끝이라니까. 이거 얼마나 심플해요. 그러니까 제가 재활을 환자를 많이 보면서 느낀 게 이거를 알면은 결론은 엄청 쉬워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만 고민하면 됩니다. 이걸 어디를 고민하는 순간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해부학 공부하고 막 신경 공부하고 막 이상한 대로 삔떠 샌다니까. 자, 마지막 질문 할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척추분리증. 2번 요추 선천적인 구조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흉추는 일자에서 흉추 후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회원은 어떻게 똑같이 이것도 다 똑같습니다. 흉추가 일자든 이자든 삼자든 척추가 분리됐든 측만이든 다 상관없어. 다 정상적으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다 만들면 돼. 이게 왜 여기서 이런 11번 같은 케이스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척추 분리는 좀 어렵다 칠게요. 척추 측만이라 칠게요. 그럼 척추 측만이다 하면은 얘를 구조적으로 보면은 그 측만만 어떻게든 구조적으로 해결하려고 막 용쓸 수는 있잖아. 뭐 풀든 스트레칭을 하든. 그리고 흉추가 일자야. 이 편평등이야. 그럼 어떻게든 흉추만 구조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뭐, 흉추 스트레칭을 하든, 뭐, 흉추를 눌리든, 뭐든. 근데 이게 두 가지, 세 가지 섞이는 순간, 측만은 측만대로 가는데, 흉추는 흉추대로 가고, 뭐, 이거 골반은 골반, 이러면 이제 멘붕에 빠진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가니까. 전체 다 그냥 똑바로 만들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척추 분리증이 흉추 일자는 무조건 밑에서 보여. 제가 순서를 말씀드렸잖아요. 고관절, 골반, 요추, 중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요추는 골반 잡히면은 골반은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반 잡아서 요추를 정상적으로 세팅하고 그다음에 흉추를 만들어야 됩니다. 흉추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여기서도 핀트를 잘 놓치는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골반이랑 요추가 정상인데 흉추만 후만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이걸 구조적으로만 보면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흉추는 확실히 후만인데 골반 요추는 그렇게 많이 안 틀어졌는데라고 보일 수는 있지만 이거를 기능적으로 움직임이라든지 근육 검사라든지 해보면요. 개판입니다. 절대로 골반 요추가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정상인데 흉추가 후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능적으로 체크하면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능적으로 보라고 하는 이유가 구조적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기능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그냥. 구조적으로 보이는 것도 당연히 보이고 구조적으로 안 보이는 것도 다 보이면은 당연히 기능적인 걸 체크하는 게 맞지. 구조적으로 보면은 기능적으로 놓치는 게 수두룩빽빽한데.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 골반, 중추 요렇게 순서대로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아까 위에 요거 설명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보면은 해결 절대 못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